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도발한 지 15개월 만에 러시아는 사실상 지정학적으로 이미 패배했으며 이로 인해서 중국의 속국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해서 파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면을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프랑스 일간 로피뇽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과 관련해서 일종의 굴종하는 형태에 돌입했고 중요한 이 말트해에 대한 접근권도 상실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도발시켰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지정학적으로 패배했다. 이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사실상 이 중국과 관련해서 굴종하는 형태에 돌입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불어 분명히 해두건대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도 승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열리게 될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이슈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발언 이전에도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 CIA 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 세계와 한층 더 분리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화 되어가는 중이라 그러면서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서히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이 중국과 한층 더 경제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타스 통신은 중국 세관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간으로 9일 올해 1월에서 4월 러시아와 중국 교역 규모는 731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 41.3%나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구체로 보면 중국의 러시아 수출이 67.2% 늘어서 336억 8천만 달러에 달했고 러시아의 중국 수출은 24.8% 증가해서 39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교역 품목을 보면 러시아가 주로 에너지 자원을, 중국은 가전제품과 소비재를 상대국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룸버그도 지난 4월 19일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약 10개월 전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이 대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후에 중국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제기했다라 그러면서 특히 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러시아의 정보 보안과 네트워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서방 진영의 대러시아 제재로 경제는 이미 중국에 사실상 외속화됐고 이젠 이 정보 기술망까지도 중국이 러시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를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상의 속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러시아의 중국 속국화 발언이 나오자 러시아 측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클렘린궁 대변인은 15일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서 중러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이며 의존과는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특별한 동반자 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누군가의 의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크롱의 발언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호 이익과 국제 문제에 대한 세계관의 접근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인 알렉산더 그루시코도 프랑스가 중러 관계 강화에 따른 세계 질서에 미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방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진정한 다자간 국제관계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화하는 세계의 풍경 속에서 마크롱은 서방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강력하고 공정하며 상호 존중 관계인 중러 관계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이 앨리스터 히스 편집인의 글을 통해서 괴물 같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승자는 단 한 명,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으며 러시아를 명목상으로 중국의 보령으로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러시아는 진작에 무너져야 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중국이 개입해서 러시아의 산산조각난 경제를 전적으로 구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러시아하고의 교역량 증가는 국제금융연구소의 로빈 브룩스가 지적한 것처럼 독일과 프랑스 무역의 감소를 상쇄할 만큼 증가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 진작 무너졌어야 될 러시아가 붕괴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를 영구적으로 중국의 구도 안으로 흡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대망상증 환자인 푸틴이 비참한 전쟁에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결국 시진핑의 가신으로서 마지막 굴욕을 겪게 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신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서방 세계와 중국 간의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중동 지역 깊숙이 파고들어서 중동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고 남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중국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영국 연방마저도 흩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면 중국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이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초고속 성장을 멈췄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영기업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바꾸면서 이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진핑식 경제체제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가로막은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둘째,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보여준 중국의 야만스러운 봉쇄 정책은 중국이 얼마나 폐쇄적 사회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줬습니다. 진정한 개인의 자유가 없는 사회체제로 지속적인 경제 호황 역시 불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30년 동안에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약 7억 6,60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 요인은 미국과의 경제 격차를 늘리는 중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탈리아가 1대1로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데 이는 자유세계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방 진영은 더 이상 중국의 가증스러운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 중국의 도전을 좌시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만 해도 과거에는 중국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지만 그런 황금기는 이미 옛일이 됐습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다음 주에 대만을 방문해서 중국의 침공을 경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본도 재무장을 하고 있고 인도도 중국에 대해서 더욱 단호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초조해지는 중국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국의 도박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이 사용할 수 있게 내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영토 분쟁 이후에 1858년 이 아이온 조약에 따라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곳입니다. 중국으로서는 165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사용권을 되찾게 된 셈입니다. 러시아는 해변의 작은 어촌이라는 뜻인 해삼 위 지명을 동방정복을 의미하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바꿨습니다. 이후 이곳은 동해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도 주둔 중이죠. 그렇다면 푸틴은 시진핑이 왜 이렇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까요?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국력이 크게 소모된 상황에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이미 전쟁의 판세가 러시아 패배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유럽을 설득해서 휴전에 이르도록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갔을 때 중국의 지원을 바라면서 그렇게 통 큰 선물을 시진핑에게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중국 속국화는 빠르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자신이 권좌를 계속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중국에게 뭐든지 다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